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업계의 히든 챔피언,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섭니다. 함께할 유니콘 캐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수쌤과 차쌤의 조합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는 클립으로 틈틈이 뵀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어떤 제작진의 의중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뵐 그게 없거든요. 맞아요. 방송국이 최선인데 제작진의 촉구를 분발을 좀 요구합니다. 네. 자주 뵙고 싶어요. 네. 클립으로 차쌤 좀 보셨어요? 차쌤은 보셨다고 근데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쁘셔서. 쇼츠에 네. 많이 뜨시더라고요. 쇼츠에 뜬 건 보셨군요. 예, 쇼츠를 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스마트폰 화면으로는 서로를 좀 보셨던 걸로. 맞아요. 그쵸,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K 콘텐츠를 리딩하는 유니콘을 만나보아요. 네,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어떤 유니콘 기업 준비하셨나요? 우선 우리 두 분은 혹시 네. 웹툰이라든지 혹은 뭐 웹소설 이런 종류를 좀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실제로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요즘 영화들이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최근에 개봉하는 개봉작들의 절반 가까이가 웹툰이나 웹소설로 나오는 한국 영화가 많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한 번에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연달아 막 50 몇 회, 뭐 70 몇 회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한 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들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웹소설은 안 보고 저는 웹툰을 정말 저는 20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라고 콘텐츠. 네. 얘기를 할 정도로 웹툰 마니아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조금 바빠서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영화나 그런 드라마라고 나온 그런 웹툰들이 많잖아요. 저는 유미의 스포들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드라마에도 나왔죠. 네, 네. 그래서 드라마도 다 보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에요. 그럼 이렇게 웹툰으로 보는 게 웹툰을 정말 재밌어요? 좋아해요. 네. 드라마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았어요. 오.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웹툰을 잘 살려가지고 아하. 원래 보통 이제 웹툰 원작으로 뭘 만들면은 웹툰 팬들이 그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원작을 살릴 만한 게 어렵죠. 네, 그런데 그치. 이제 그 드라마는 잘 살린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수우쌤은 어떠세요? 저도 웹툰 되게 많이 네. 보는 편인데 이게 요일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하루의 마무리는 이제 월요일 마무리했다 월요 웹툰, 그렇죠. 화요 마무리했다 화요 웹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힐링하는 장르물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제일 좋아하는 웹툰은 뭐예요? 저는 혹시 그 마루 혹시 아세요? 강지는 마루는 오. 강쥐. 네, 마루는 강지. 마루는 너무 강쥐.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웹툰도 정말 K 콘텐츠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소개할 기업도 K 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웹툰, 웹소설 이런 관련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저희의 이 여가 시간을 사로잡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고요. 기업 이름은 리디입니다. 그래서 이 리디는 2008년 주 이니셜 커뮤니케이션즈 법인으로 설립된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고요. 아마 리디 북스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익숙하게 기억을 들어봤어요.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리디 북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 전자책 1위를 발판 삼아서 뭐 웹툰, 웹소설,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리디는 국내를 넘어서 현재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데요.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콘텐츠의 다양한 형식을 기반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이 리디의 웹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와, 생각보다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170여 개국이라니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진출해서 깜짝 놀랐는데 리디뿐만 아니라 웹툰 이런 K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배경은 뭘까요? 사실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만화를 소비하는 국내 기존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나 저희 뭐 제작진의 일부 연령대이신 분들은 추억의 만화책, 뭐 소년 점프, 뭐 아이큐 점프, 점프, 예,
뭐 부정을 못 하시겠죠. 그런 걸로만 만화를 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의 콘텐츠들은 좀 기존과 다른 어떤 주제라든지 그리고 웹툰이라는 온라인 플랫폼과 앱 기반으로 테크 기반의 좀 더 편리하게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재나 전개 방식까지 기존과 다르게 좀 더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K 웹툰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조사 업체들에서 구글 플레이 만화 부문 앱 순위를 보면 네. 국내 웹툰 플랫폼이 97개국 중에서 76개국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우와.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네. 만화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한국의 웹툰의 이런 성과와 발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K-팝 인기만 뛰어난 게 아니라 K-웹툰의 인기도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디의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네, 리디는 사업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디, 많다 이렇게 딱 두 가지고요. 리디는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다는 글로벌 웹툰 구독 서비스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 서비스만 집중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맛집을 가더라도 이렇게 막 여러 개의 메뉴가 있는 것보다 대표 메뉴 하나 딱 이렇게 만두, 뭐 국수 이렇게 있는 집이 진짜 찐 맛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콘텐츠 맛집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 리디가 국내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등록된 건 역시 이 많다 서비스가 핵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많다 서비스가 이 리디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다가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 사실 해외 시장에서 경쟁해야 될 곳들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계열의 만화를 소구하는 웹툰 플랫폼들과의 경쟁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들과 대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구독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향 콘텐츠가 도입이 됐다는 점, 그리고 MZ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 나름의 차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소구를 받고 있다. 이 점으로 알 수 있겠고요. 네. 낯선 장르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구독 경제 형태의 어떤 웹툰에 대한 제공은 웹툰에 대한 좀 거리낌이나 선입견을 좀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많다는 22년 상반기 글로벌 매출을 21년도 대비 40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북미 시장 진출 이후 4개월 만에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만화 카테고리 1위에 많다가 오르는 와.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출시 1년 만에 3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고 2022년 작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만화 카테고리에서 많다가 1위를 차지한 국가가 전체 16개의 국가라고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 도서 카테고리에서도 1위를 차지한 국가는 9개 국가로 알려질 만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K-웹툰을 알리는 어떤 기지의 역할을 플랫폼의 어떤 전천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앱 다운받을 때 그런 카테고리 봤을 때 그 순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1위가 바로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유니콘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호쌤이 오늘 이 회사를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콘텐츠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답게 이제 재미있는 조직 문화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조직원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좀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이유에서 오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콘텐츠 기업인데 건강을 지원한다고요? 예, 사실 그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20대, 30대 직장인들의 돌연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회사를 홍보하는 차원의 일원이 아니라 정말로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강점과 임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몸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제 입으로 이름 말하긴 그렇지만 덤덤 읽어볼까요? 사운드 리디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네. 운동비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와. 구성원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관련된 서비스나 콘텐츠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체력 관리, 취미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 심리 프로그램, 네. 다양한 형태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까지 같이 챙겨주는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통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도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운동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회사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사실 장르를 좀 가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했는데 뭐 수영, 헬스, 클라이밍, 줌바 댄스도 있어요. 댄스도 있고 발레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요. 와. 이렇게 조직원들의 인터뷰를 좀 보면은 네. 열정적으로 운동하고 땀 흘리면서 에너지를 좀 채운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운동이 건강은 물론 조직원들이 이제 삶에 대한 이런 태도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충전의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한 개인의 성장을 마음으로 지원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광성적인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선으로 또 이 컨텐츠 생태계를 좀 바라보는 이제 직무 역량으로 드러나는 다시 이제 선순환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6월에는 조직원들이 함께하는 리디 제일 탁구 대회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력에 따라서 점수 좀 차등해서 부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한 10명 참여했을까 이러고 봤는데 64강까지 했대요. 64강부터 이제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출전 선수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 정말 귀중하잖아요. 네.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탁구 연습을 하는 진짜요?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 직장에서 탁구 대회를 주최했던 인사 담당자 출신으로서 네. 굉장히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어떤데요? 이를테면 비등하게 대결해서 지면은 좀 깨끗한 승부가 생기는데 네. 일방적으로 스코어가 나오면 그 뒷 분위기는 감당이 안 되고요. 진 분이 이제 직급이 있는 분이 지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아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군요. 네. 그거 달래드리는 것도 있는데 차등으로. 매우 차등해야 돼요. 네. 차쌤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셨나요? 저는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64강에서 떨어졌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전 인사 담당자였을 네. 때요. 예전에 또 볼링 대회 같은 것도 열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도 이제 좀 약간 몇 수 내어드리고 어. 뭐 시작한다고. 그럼 또 내어주면 내어준다고 또 기분 상해하시는. 또 직급 있으시면 잘 네. 보고 계시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탁구 잘 치시나요? 저는 운동은 좋아하는데 네. 탁구는 이게 힘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이 멀리 날리는 편이에요. 아. 상대방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오. 주스러 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네. 힘이 상당히 좀 세신가 봐요.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운동 얘기만 하고 있는데 리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디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은 헬스케어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 말고 또 리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리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닙니다. 엄연히 유니콘 기업이니까요. 건강한 조직원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 ESG적인 측면에서 사회공헌적인 활동도 이어가야 된다는 걸 임직원들에게 많이 조직 문화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원 양성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리더를 배출해서 사회에 이바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독려하는 가운데 기부를 실천을 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종목과 시간을 일정한 포인트로 적립하고 쌓인 포인트 3,000만 점. 글쎄요. 근무하기도 빠듯한데 3,000만 점을 취득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3,000만 점 이상 달성하면 한국소아암재단에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 모든 임직원들의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네. 또 이런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를 했던 이런 이력들을 보면 건강에 대한 가치를 리디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추구해 가자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또 직원들의 건강도 매주 체크를 해준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리디 힐링 라이프라는 조직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리디의 조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조직원들이 한 주를 잘 보냈는지 뭐 간단한 설문이나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업무량이나 뭐 기분, 컨디션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익명으로 진행이 된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사실 이름이 들어가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투명한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조직원들의 답변을 토대로 어떤 이런 업무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상호 보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재택근무가 출퇴근을 안 하니까 저희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실제 저도 재택근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즌에 이 재택근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리뷰가 있었대요.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재택근무는 참 편하지만 조금 답답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원들이 재택근무라고 해서 오롯이 다 선호하지는 않으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각 팀의 뭐 장급들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죠. 힐링 라이프를 통해서 동료에게 매주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저희 제작진에게 제가 익명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척 많은데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들 담아서 이렇게 남길 수만 있다면 네. 정말 좋겠어요. PD님이 지금 네. 하시라고 그래요?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요, 네. 따뜻한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근데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네. 사실 제일 고생 많으신 게 지금 이 부조에 계신 제작진 분들이 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뭐 쥐어 짜듯이 컨텐츠를 또 생산하시고 힘드시니까 기운 내시라, 술을 좀 적당히 드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케이라고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땡큐. 네. 동료로부터 추천을 받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뭐 이벤트가 나오면 선물도 주는 행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메시지만 남기면 일회성에 가까울 텐데 실물인 현물인 선물도 담기고 하니까 이 이벤트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따뜻한 조직 문화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네. 선물보다는 따뜻한 인정받음과 서로 독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리디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모양입니다. 네, 정말 따뜻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재미있는 문화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기업답게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 된다고 이렇게 막 견학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보물찾기 대회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바뀐 사무실을 곳곳이 조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네. 보물도 찾고 이제 이런 이벤트를 개최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혼자 보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조직원들과 같이 이제 찾은 그 종이 조각을 맞춰보면서 함께 협업하는 이런 문화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합을 맞추어서 보물찾기를 하는 네. 이런 문화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직원들이 좀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문화를 좀 기업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너무 재밌을 것 추억이 같다는 돼요. 근데 생각이. 이게 보물찾기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무리수인 게 이거 잘못하면은 또 굉장히 지탄을 받거든요. 왜죠? 왜냐면 저도 네. 해본 입장이기 네. 때문에 회사 저도 리모델링 많이 해봤는데 네. 보물찾기 하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너무 이럴 거면 어렵게. 이거 왜 했냐, 여기에 이걸 왜 숨겼냐. 아. 그럼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행사냐. 잘하셨길 바랍니다. 리디는 만족도가 네. 굉장히 높았다고 네.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훌륭한 기업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원을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면 고객은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직원이 CS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리디는 회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Tears of Customer, TOC라는 시스템인데요. 리디 고객이 흘리는 눈물과 어떤 감동, 분노를 담고 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감동과 그쵸. 분노요? 네. 감동과 분노의 눈물. 말을 네. 정확하게 해야겠죠. 네. 고객의 의견을 분류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만드는 것. 앱마켓에 올라온 단순한 리뷰부터 고객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 다양한 공식 채널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 SNS, 광범위한 고객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행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고객의 짧은 의견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리디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고객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어떤 담당 부서나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전달의 요소라고 합니다. 네. 주 1회 CS 의견을 메일로 전달하고 사무실 곳곳에 고객의 의견을 매주 업데이트해서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슬랙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CS 의견을 자동 수집해서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CS 의견들이 반복되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면 임직원들도 인지를 하게 되면서 네. 꼭 개선이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조직 문화적으로도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쭉 리디가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봤는데 궁금해지는 게 복지입니다. 직원들은 어떤 복지를 받고 있나요? 네, 만족할 만한 복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크게 일, 성장, 건강, 일상의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 관련 복지는 점심 및 야근 시 저녁 식대 제공, 선릉역에 또 1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빠른 효율적인 사무실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역세권이네. 맞습니다. 초역세권. 네. 초역세권입니다.
야근 시에 택시비 지원하고요. 유연근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 관련해서는 운동비 월 20만 원 지원, 자기개발비 월 15만 원 지원, 직무 관련 도서는 이제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자사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이 AWS를 배울 때 학습 비용까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일 성장, 건강 일상에서 일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건강 일상에는 어떤 복지가 있나요? 그렇죠. 리디 하면은 건강이니까 덤덤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임직원과 배우자에게 연 1회 건강 검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느 기업들과 비슷하긴 할 텐데 네. 그 다음 내용은 좀 다른데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독감 예방 주사. 오. 실제로 맞으면 아프거든요. 근데도 이걸 무료로 제공해 주네요. 스케일링 연일회 지원. 이것도 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스케일링을 연일회 지원해 주고요. 간식과 영양제를 제공. 글쎄요, 영양제요? 영양제를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1억 원 한도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멘탈적인 부분도 케어해 드리고요. 와. 제휴 호텔 관리 리조트 멤버십 할인, 리프레시 휴가 및 5성급 호텔 숙박권, 경조사 지원과 명절 상품권 지원 등이 리디에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복지 쭉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떤 복지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수호쌤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이제 주시죠. 오늘 눈이 밑에가 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좀 필요한데 저는 영양제 지원으로 받겠습니다. 영양제. 네. 찰쌤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독감 예방 주사 얘기하려고 했다가 네. 스케일링에서 제 마음이 열리고 말았어요. 네. 스케일링이 아프잖아요. 자주 받으면 좀 안 좋은데 또 연일에 이렇게 회사 통해서 네.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디의 채용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리디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어떻게 주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주로 수시 채용이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입 채용이 간헐적으로 있지만 경력 채용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한 직무당 채용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자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뽑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직무도 굉장히 세분화되게 나와 있고 모집 공고에서 업무 내용이라든지 필요 사항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용이 진심인 기업이다. 이렇게 네.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절차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서류 인성검사, 면접, 건강검진,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직군의 경우 서류 전형 이후에 코딩 테스트가 있겠고요. 웹소설, MD 등의 직군의 경우에 이제 사전 과제를 부여받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사전 과제. 사전 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디의 사전 과제. 웹소설 MD. 리디를 포함한 웹소설 플랫폼 3개를 선정하고 각 플랫폼의 대표작을 2작품 이상 선정하여 해당 플랫폼과 작품을 고른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파일 형식과 분량은 PDF, 각 문항별 워드 A4 2장 이내, PPT 5장 이내입니다. 와, 이거 답변 분량이 좀 만만치 않은데 2장이잖아요.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일단은 이런 문항을 보는 순간 리뷰하듯이 적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제 임직원이 되어서 이 네. 컨텐츠를 제공해야 될 역할의 플랫폼의 직원이니까 저는 보고 리뷰하면 되겠다 그쵸.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리뷰를 하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이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정한 기준에 대한 어떤 좀 연역적인 접근이 먼저 필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웹툰 혹은 좋은 웹소설 컨텐츠의 기준을 두세 가지 조건을 밝혀준 뒤 네. 그 기준에 충족되는 이유와 함께 관련 작품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고요. 향후 개선 사항이라든지 해당 작품이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을 언급해 준다면 웹소설 MD에 적합하겠죠. 이런 과제들을 통해 볼 때는 정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직원을 뽑고자 사전 과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묻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리디에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기한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리디의 채용 프로세스는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와 소통을 통해서 그 기간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심사가 지연되거나 이제 일정이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또 조율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포지션별로는 면접 절차가 2회에서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4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4차까지 면접을 볼 수도 있다고요?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그 지원자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나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이 지원자가 이직을 한 이력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앞선 전형에서의 평가 내용들이 조금 일관되게 뭐 좋게 말하면 일관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금 비슷한 피드백만 받는다고 한다면 최종 면접 이전에 한 번 더
뭐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는 식의 면접이 진행되는 극히 일부의 상황들이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간 작년 재작년 모집 공고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통상 2번에서 많으면 3번 정도의 채용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접 전형들입니다. 네. 그러면 면접에서 보통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나요? 네, 기존의 기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차쌤처럼 좀 덤덤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웹툰은 즐겨 읽는가? 상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가장 많이 한 고민은 그리고 웹툰의 성과가 나쁘면 소재 문제인가? 타겟 문제인가? 그리고 앞으로 업계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협업 중 일을 게을리하는 팀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정도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만만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리디의 지원자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네, 매출액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2년 기준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2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조직원이 503명이고요. 평균 연봉은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 5천만 원인데 신입 평균 연봉은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건강, 즐거움, 글로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성장하면서 즐겁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용기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쌤도 여기 리디에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려면 바깥에서 하셔야 될 일이 즐겁고 행복할 때 내 삶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일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업 리디에서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리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